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안 보시고 이것부터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독 전문 법무법인 소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자, 이제 유언.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얼마 전에도 상담이 왔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뭐 효력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아무 효력이 없는 애석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는데 효력이 없더라고요. 유언은 특정 유증과 유언입니다. 유언은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유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모두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밀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자필유언, 유언 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필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이 되겠죠. 이거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이거는 자필유언은 집에서 그냥 쭉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언 공증은 이건 이제 공증을 받는 건데 공증을 받는 건데 이건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불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필유언은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이의제기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필유언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유언 검인을 통해서 상속인 중에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자의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아야만이 그 유언 검인 요소를 갖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유언 효력 소송을 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유언은 도대체 뭐냐? 유언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재산을 사망하게 되면 누가 상속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가 이게 이것만으로는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효력이 자필유언 같은 경우는 검인 또는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공증, 유언 공증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증이 훨씬 셉니다. 이게 되는데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언과 유언, 사인이 증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셨던 분도 있고 며칠 전에 전화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자, 그 2분은 다 유언인데 이분은 자필유언입니다. 근데 주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소가 없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 무효고 오늘 오신 분은 그냥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 녹음인데 그냥 피상속인의 희망사항 내가 줬거든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과 사인 증명은 기본적으로
유언은 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래서 유언장에 맞춰서 유언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유언 공증을 하거나 해서 뭐 금고에 넣었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자기 책상 서랍에 보거나 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게 쌍방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있는 행위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자체로 형식에 맞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유언자와 수증자, 수유자라고 부르죠. 유언을 받는 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뭐냐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 공정 자필 유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주소가 없어서 무효입니다. 그걸 대여공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효력이 어느 쪽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가 사망하면 이걸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수증자가 얘기합니다. 수유자가 얘기합니다. 네, 이 진반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서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을 했고 수증자의 승자의 의사표시가 유언자에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합치가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합치. 이 경우는 유효합니다. 사인증여입니다. 물론 이 사인증여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조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여자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게 이제 정지조건부입니다. 이게 정지조건부. 효력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취득이 되면 달성이 되면 갖춰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지조건부 증여 사실은 형태는 비슷합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사인증여. 왜냐하면 증여자가 서로 계약을 한 다음에 증여자가 사망을 하면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법원은 이런 경우는 사인증여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정지조건부 증여행위는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유언과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증여자의 사망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증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만 이 유언 같은 경우 사실상 유언과 사인증여는 그 효력이 같습니다. 유언과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유언자와 증여, 여기는 증여자가 되겠죠. 여기 유언자가 되고 유언자와 증여의 사망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그 효력과 취득한 이익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거는 엄격한 형식, 이거는 자유롭다, 이거는 다만 단독행위고, 이거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된다. 그 의사는 도달돼야 된다, 상대방.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무효의 유언장입니다. 그 무효의 유언장을 뭐 직접 전달하거나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곧
사인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주장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그것이 유언자의 피상속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으로써 민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유언을 엄격하게 규정한 그 취지를 좀 훼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 증여를 통해서 유언자의 최종적 자기 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 사인 증여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유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인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은, 그리고 사인 증여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확정적으로, 즉 물권적으로 그 소유자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소유자가 이 수증자에게, 사인 증여에 의한 수증자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유언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사인증여와 유언의 그 차이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유언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인증여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사인증여의 그 개념이라든가 효력, 이런 판례를 숙지하시면 상당히 많은 무효가 되는 사건을 사인증여를 통해서 사실상 유언과 같은 그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달성할 수 있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지금 7시 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그 다른 부분, 그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협의분할, 협의분할과 상계분할,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언을 갖고 또는 사인증여 하나만 갖고 얘기할 일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필요하시면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드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원하시면, 사실 이 자필유언 같은 경우는 쟁점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도봉동 1번지 집 이렇게 쓴 경우에 과연 이게 건물만 유증한 건지 토지도 유증한 건지 이게 모호합니다. 근데 또는 실제 이거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1 이렇게 한다. 이게 제 1호 건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등기부에서 보면 이게 1호 건물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없는 건물인가, 사실 이게 과연 이 건물을 유증한 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쟁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유언장, 여기
내용, 일자, 이름, 이렇게 주소 써 있습니다. 이분이 입원하셨는데 이게 인쇄된 겁니다. 이게 인쇄. 여기다가 씁니다. 이제 이렇게 도장 찍었습니다. 이게 과연 유효하냐의 문제입니다. 네. 유효하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건 부동 문제입니다. 이거 원래 자필료는 그 정보가 자필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효장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한이 없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네,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